안녕하세요 여러분, 개밥입니다. 오늘은 이제 일어나서 첫 끼로 요거트 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건강식이죠. 이제 뭐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릭 요거트를 사다가 놓으시고, 호두랑 얼린 블루베리 이런 각종 베리들을 얹으신 다음에 꿀을 얹어 가지고 드시면 건강에는 진짜 따봉입니다. 따봉. 뭐 따봉 너무 아재 같은데, 뭐 아무튼 제가 어제 저녁에 과식을 했는지 밤에 배가 살살 아픈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요구르트를 하나 먹었습니다. 요거트를 딱 먹자마자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너무 아파, 진짜 너무 아파. 그래갖고 막 침대 누워가지고 막 움직이지 못하겠는 거야.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체하셨거나 소화가 좀 안 되신다. 그러면 이제 등에 보시면 이제 왼쪽 날개뼈 있으시죠? 자기 보는 기준 왼쪽 날개뼈. 그리고 가운데 척추 있죠? 그 사이에 근육이 있는데 날개뼈 따라서 그 근육을 계속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근육을 마사지 했을 때 너무 아프다. 분명 세게 안 했는데 엄청 아프다. 그거는 이제 체하신 겁니다. 혹은 소화가 안 되시거나. 이제 여기에 이제 위로 가는 이제 신경 다발들이 몇 개 있는. 그것들을 이제 자극시켜서 소화를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어쨌든 그걸 해서 살았는데, 아무튼 딱 자기 전에 느낀 게, 요즘 내가 너무 건강에 소홀히 하고 있구나. 또 방학이라고 게임하고 밥 먹고 늦게 자고 이러고 있으니까 몸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준비한 게 오늘 건강식 이 요거트입니다. 이 장에도 좋고 위에도 좋은 프로틴, 하이 프로틴, 로우 카보하이드레이트, 로우 팻, 건강 최고의 음식 그릭 요. 음 원래 이제 그릭 요거트가 맛이 겁내 없는데, 쓰고 지고 맛도 없는데, 호두랑 베리랑 이제 꿀을 같이 넣어서 드시면 아주 맛있어요. 그것도 좋고. 자, 어쨌든 오늘은 이제 뭐 유익한 노가리 시간을 위해서 사이언스 사이언스 알러트, 유명한 웹사이트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새로 발견한 거라던가 새로운 기술 뭐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하죠. 뭐가 재밌는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음, 오, 호주에서 아주 그냥 나쁜 짓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약간 너무 호주 쪽이니까 한번 다른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the hell? 이게 말 안 되죠, 이게. 이거를 힘으로 내뱉었다고? 와. 만약 누군가가 너에게 이 사진을 아무런 정보 없이 보여줬다면 너는 분명 이렇게 생각할 거다. 이거는 혈관이라고. 하지만 혈관이 아닙니다. 이거는 완벽한 test of the branching air passage. 완벽한 이제 기도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것도 우측 폐에 of a man, 남자의 죽어가는 남자의 heart failure, 심장마비로 죽어가는 남자의 오른쪽 폐에 기도를 완벽하게 표현한 거죠. 음, 제가 이 사진을 봐도 이거는 혈관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잘 나왔는데, 진짜 신기하네요. 이런 경우가 좀 드문데, 이런 경우가 진짜 드물죠. 피가 안에 이렇게 제대로 고여가지고 그거를 지금 내뱉었다는 거 아닙니까?
특이하네요. 하여간 세상에 재밌는 일이 많죠. 제가 가장 깜짝 놀랐던 거는 이거죠. 검색을 해보시면 Man Without the Brain. 예,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딱 보시면 뇌가 없어요. 이 사람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요거죠, 요거. 낚일 뻔했네. 보시다시피 이게 이 사람 진짜 이거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인지 CT인지 MRI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이제 뭐 사고였는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뇌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이제 중간에 약간 요 조그만 요거를 제외하고 모든 게 없는데 이 사진이 맨 처음에 의학계에 이렇게 딱 나왔을 때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죠. 이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뇌가 없으니까. 뇌가 없는데 이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는데 말도 잘하고 기억도 잘하고 문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왜냐면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 모든 기억과 행동, 판단, 뭐 이런 모든 종류의 것들이 뇌로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나타난 거죠. 이건 진짜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닥터들이 이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 사람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요 조그만 거 있죠. 이게 엄청나게 축소된 뇌입니다. 네, 많은 부분이 없는 아주 축소된 뇌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이게 어떻게 제대로 이렇게 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래서 이걸로 이제 많은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기억은 어떻게 유지되느냐라는 질문에 뇌에 의해서 뇌의 인터뉴런이라고 그러죠. 이제 가운데 있는 뇌 안에 있는 뉴런들이 이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기억이 달라진다라는 걸 얘네들이 그런 가설을 내세웠고 그게 여태까지 정설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었는데 친구 하나 때문에 그게 많이 흔들린 거죠. 또 이제 기억에 관한 학설은 종류가 많은데 하나 이거 키면 뭐 이상한 거 있는 거 아니겠지? 자,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뇌의 뉴런들, 뇌 뉴런 작은데 이거 뭐 키울 수 없나? 안 되겠네요. 하겠습니다. 보일지 모르겠지만 2번은 이제 세포, 세포가 기억을 한다 라는 가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많았는데 몸 전체가 기억을 한다. 기억을 한다. 혹은 뭐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기억의 역할을 하며 그것은 굳이 뇌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뭐 여러 이런 가설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가설들이 하나같이 이제 흥미롭지만 솔직히 이제 솔직히 이런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아직 발견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가설이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가설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죠. 뭐가 없으니까 아직. 음. 근데도 이 가설이 아직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가는 이유가 여러분도 이제 서프라이즈 같은 거 보시면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뭐 이제 한 남자가 한 남자가 시장이나 간이나 뭐가 안 좋아서 이식을 받았어요. 이식 눈이나 뭐나 그러면 이제 몇몇 이제 사람들이 경험을 했죠. 어떤 경험을 했냐? 분명 나는 알지 못하는 내 경험이 없는데 어떤 특정 대상이 심장이 빨리 뛴다거나 뭐 이런 거 있죠. 이제 심장을 받았을 때 심장을 이식받았을 때 평소에 좋아하지 않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고 심장이 뛴다거나 근데 알고 보니 이 심장의 전 주인이
이 남자건 여자랑 사랑하던 사이였다. 뭐 요런 거라던가, 뭐 손가락이나 뭔지 어디든 특정 부위를 이식받았는데 어느 순간 성격이 변했다 라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런 경우들이 이제 제대로 밝혀진 바는 아직 없지만, 아직 없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또 이제 그건 제가 옛날에 알아본 거니까 지금은 또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경험들이 있는 바 그걸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렵다 이거죠. 뭐 혹은 몸 전체가 기억을 한다, 뭐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 거죠. 뭐 어쨌든 여기까지 기억에 관한 건 이제 그렇고요. 음, 음, 과학은 설명을 할 수 있느냐? 뭐를? Near death experiences, 죽음 직전의 경험들을 설명할 수 있느냐? 굉장히 흥미롭죠, 이런 거. 사실 아직까지 과학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아직도 오리무중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건 바로 죽음이죠. 죽음. 이제 죽음에 대한 가설은 많죠. 왜 사람은 죽어야만 하는가? 이제 가장 이제 학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설이 역시 그거겠죠. 우리 옛날에 이제 부족을 이루며 살 때 노인들이 부족 안에 오래 살아 있다면 그들은 힘이 약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 있다면 부족들은 과연 자기네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즉 그것은 하나의 일종의 에볼루션이었다라는 거죠. 에볼루션. 아, 이거 그림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안 보여가지고. 그림판. 그러고 보니까 이 화면에서는 안 보이겠네요. 어, 그러면 그냥 하죠 뭐. 어쨌든 에볼루션이었다. 즉 에볼루션이 한글로 뭐였죠? 빅네이버닷컴. 이거 마크 바를 없애는 게 낫겠죠. 에볼루션. 진화. 그렇죠. 진화. 발전.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이제 다윈의 이론에 따르면 살아남는 자, 잘 살아남는 자가 마지막에 남는다. 혹은 그런 식으로 선택을 받는다. 라고 얘기했죠. 부족들이 예를 들어서 특정 인구가 오랫동안 살아남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집단은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확률이 높았다. 고로 노인들이 빨리 죽는 부족들이 살아남아서 현재까지 이어왔다면 우리들의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던 거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유력한 학설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죽음이란 우리에게 필연적인 것이며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게 이제 학설이죠, 학설. 자, 그러면 딱 적혀 있네요. 절대 끝날 수 없는 미션. 어떤 미션?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미션은 결코 끝나지 않는 이 미션 속에 우리는 굉장히 어
rare phenomenon, 그러니까 rare 진귀한 장면들, 상황, 뭐 그런 것들, near death experiences as providing some hints. 즉 죽음 직전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provide 한다. 힌트를 준다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아, 사람들, 뭐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갔다고, 경험했다고. 뭐를? 죽음의 삶을 알리는, 삶의 경고를 보내는, 어, 사건들을 다른 사이드에서, 다른 곳에서, 반대편에서, 뭐 이제 요단강 건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요단강 건너서 반대편에서 like a bright white light, 무언가 밝은 하얀색 빛이 끝에 이다란 터널에서 비춰주었다. 혹은 만났다, 잃어버렸던, 사랑했던 애완동물이나 사람들, 친척들이랑 다시 만나는 경험을 했다. 뭐 이런 약간 슈퍼내추럴, 그러니까 초이상학적인 상황에도, 이런 경험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많은 전문가들은 어 그 과학이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 그래요. 자, 죽음 직전의 경험은 profound psychological event, 즉 굉장히 명확한 정신적인 사건이다. 함께 with mystical elements, 즉 뭔가 미스테리한 요소들로 이루어진 굉장히 명확한 정신적인 사건이다. 대체적으로 일어난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close to death, 죽음 직전의 사람들에게 일어난다. 혹은 도중에 무슨 도중에 intense physical or emotional pain, 굉장히 아픈, 굉장히 압력이 높은, 수위가 높은 물리적이나 감정적인 고통 속에서도 일어난다고 하죠. But may also happen, 하지만 일어날 수 있다. 요 또한 일어날 수 있다. After heart attacks or traumatic brain injury. 아, 심장마비나 직접적인 뇌의 데미지가 갔을 때 또 일어날 수 있다. 혹은 명상 도중에도 일어날 수 있다.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며, who have come close to death reporting have experienced, 거의 3분지 1가량의 사람들이 who have come close to death, 죽음 직전까지 간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reporting 한다고, having experienced one,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다 얘기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비슷한 characteristic가, 비슷한 특징들을 특징들을 함께 얘기해 주었는데, 그것들은 이제 feelings of contentment, 만족감, psychic detachment from the body, 뭔가 몸에서 멀어지는 듯한 감각, out of body experience, 유체 이탈 말하는 거죠. 그리고 rapid, 빠른 movement, 움직임 through a long dark tunnel, 기다란 어둡고 기다란 터널을 빠르게 움직이는 경험들. 혹은 entering a bright light, 들어간다고요. 빛으로. 즉 이러한 경험들을 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신기하게도 문화와 나이에 따라서 나이도 이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하긴 뭐
약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외국 애들은 유령을 본다면 우리들은 귀신을 본다고 그러죠. 약간 다른 종류의 것들을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왜 죽음 직전의 경험은 일어납니까? 뭐, 뉴로사이언티스트. 뉴로사이언티스트는 뭐라 하죠? 뉴로사이언티스트. 아, 아이고. 전 신경과학자라 그러네. 신경과학자 올라프 블랑크, 세바스찬 다이고 have proposed two types of near-death experience. 두 개의 종류가 있다고 하네요. 첫 번째 타입은 which is associated with the brain's left hemisphere, features an alerted sense of time and impression of flying. 시간과 날아다니는 듯한 그런 감각에 연관성이 있는 왼쪽 두뇌, 좌뇌랑 연관이 있고 타입 2는 우뇌랑 연관이 있고요. 아, 죄송합니다. 우뇌랑 관련이 있고요. Characterized by seeing, 어, 특징적으로 보는 거랑 대화하는 거, with spirits, 영혼이랑 혹은 소리를 듣는 것, 노래를 듣는 것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하네요. 아직은 왜 이런 왜 이렇게 두 개의 다른 종류의 죽음 직전의 경험들이 어,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뇌의 다른 부분들이 다른 역할을 한다고 얘기하네요. 아, 너무 긴데 이제 슬슬 지겨워지죠. 그러니까 뭐 대체적으로 뇌의 어떤 뇌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죽음 직전의 경험들은 과학으로 어느 정도는 입증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입증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겠죠. 아우, 겁나 지루했네요. 오, 퀀텀 어택스. 뭐죠? 제가 퀀텀 피직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뭐 여러분들은 이제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나 인터넷들은 이제 빛, 전기나 빛을 많이 사용하죠. 정보를 이제 운송하는 수단으로 그런 것들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뭐 그래서 이제 광 케이블 한국에 광 케이블 한 채 한 막 많이 나왔죠. 그건 이제 약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거냐면 아무래도 그림판을 써야겠습니다. 그림판 어 페인트 그래서 아, 화면을 페인팅으로 보면 이제 뭐 기다란 이렇게 터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터널 이제 기다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뭐다? 흔히 사용하는 광 케이블 서 이게 이제 우리 광 케이블인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느냐 특정 빛이 이런 식으로 튀어나가면서 이 특정 빛으로 정보를 수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뭐 요즘은 또 잘 모르겠는데 뭐 대체적으로 이런 느낌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제가 알기로 얼마나 많은 양의 빛과 얼마나 빠른 속도로 빛은 다 이제 다른 웨이브랭스를 가지고 있죠. 웨이브랭스는 뭐라 그러죠? 웨이브랭스 웨이브랭스 파장, 그렇죠. 주파수, 다른 주파수를 가지고 있죠. 그 주파수에 따른 다른 정보를 전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빛이 이런 식으로 전해지는 게 광 케이블이고, 이제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는 바로 퀀텀라고 하는데, 어, 퀀텀 비츠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통으로 안 돼 있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대밤님 여기서 여기로 어떻게 가나요? 정보가 물음표를 또 그리고 싶고 물음표 어떻게 가나요? 이제 요거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요거죠. 어, 퀀텀 인탱글먼트라 그러죠. 이걸 이제 한글로는 모르겠는데 퀀텀 탱글먼트 한글로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양자 뒤얽힘 맞나요 이게? 양자 뒤얽힘이라고 그러는데 양자 뒤얽힘? 이게 약간 이상하네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뭐 이제 유튜브에도 많은 영상들이 있지만 뭐 그런 걸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겠지만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세상은 어떤 양자들은 두 개의 짝짝꿍 친구들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한 친구가 밑으로 회전하고 있으면 다른 한 친구 다른 한 친구는 위로 회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녀석들 둘이서 같이 다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양자입니다. 양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녀석들을 인위적으로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뭐 이거 뭐 지울 수 없나? 그려주겠습니다. 이게 사이즈 못 늘. 한번 새로 하나 키죠. 자, 이제 그것들을 인위적으로 둘이 이렇게 떨어뜨려 놨을 때, 이 가운데 이 거리가 얼마가 되었건, 요 예를 들어서 요 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0광년 떨어져 있는 엄청나게 먼 거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원래 밑으로 회전하고 있었고, 이 친구는 위로 회전하고 있었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내가 얘를 얘한테 쥐쥐쥐 뭔가를 해서 이 친구가 회전이 반대로 바뀌었다 하면 이 친구도 회전이 반대로 바뀝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겠죠? What the fuck? 그렇습니다. What the fuck이죠. 이 사이에 얼마나 거리가 떨어질 건 상관없이 이 두 개는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친구를 위로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순간 이 친구는 바로 바뀝니다. 이걸 이제 뭐 가장 이제 퀀텀 메카닉스, 퀀텀 피직스에서 굉장히 이거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이유가 이 위에 친구를 보면 이 거리가 10광년이라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냐? 빛의 속도로 10년을 가야 한다. 즉 엄청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10광년이건 100광년이건 거리에 상관없이 어떤 식으로든 이 두 친구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원래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구라고 생각합시다. 여기는 진짜 아이고 씨. 여기는 지구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화성이라고 생각합시다. 아, 거리가 너무 멀잖아. 그럼 뭐 이제 지구에서 지구에 있는 개밥이랑 화성에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약간 화성에 뭐 어쨌든 지구에서 방송하고 있는 개밥의 방송을 화성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보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다타를 10년에 걸쳐서 가장 빠르더라도 10년에 걸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2010년에 방송을 올렸다면 아니 2018년에 방송을 올렸다면 여러분은 2028년에 이걸 볼 수 있다. 뭐 요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다르지만 그렇다면 이 퀀텀 메카닉을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걸 사용할 수 있다면 제가 2018년에 이걸 올렸을 때 여러분들은 1초의 차이도 없이 바로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건 뭐 이제 이진법으로 써먹으면 되겠죠. 1이나 0. 뭐 예를 들어서 위의 방향이 1이면 이 친구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퀀텀 비트, 이런 퀀텀을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을 시켜 놓는 거죠. 5개가 반대편에 있는 그 다른 어딘가에 5개랑 연결이 될 수 있다면 제가 원하는 이진법 숫자를 바로 여기다 보낼 수 있는 거죠. 정보를. 뭐 아무튼 화면을 바꾸고 싶은데 아직 제가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가서 아무튼 그런 이유로 제가 퀀텀 메카닉에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거 있으면 더 편하게 비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음. 오. 퀀텀 컴퓨터의 약속은 가져온다. 뭐와 함께 some mind blowing potential. 머리를 터뜨릴 만한 잠재적인 능력, 잠재력이라 그래야 되죠? 그 잠재적인 것들을 많이 가져오지만 이것들은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뭐 그렇겠죠, 사실.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너무 고차원적인 얘기니까 여러분 지루하실 수 있어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3분이나 떠들었네요. 아, 역시 과학은 정말 너무 신기하죠. 음, 이번엔 뉴스를 좀 볼까요? 뉴스. 여기 있다. 호주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호주 뉴스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지 이거? 또? 이제 호주 뉴스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이제 한국 뉴스가 올라옵니다. 여기에 한국 뉴스가 올라온다는 건 뭘 의미하냐? 어떻게 보면 가장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을 알 수 있다 이거죠. 이제 며칠 전에 올라온 뉴스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제 여기 있네요. 요거 제가 저번에 본 건데 그니까 이거 켜주면 귀찮죠. 네. 이제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굳이 한국 정치에 끼어들지 않고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의 귀염둥이 김정은 이 두 분이서 핵을 없애겠다고 약속을 했죠. 이제 대신에 뭐 한국이랑 미국에서 이런저런 도움을 주는 조건으로 핵을 없애겠다고 약속을 했죠. 하지만 그 약속을 우리의 배신의 아이콘 김정은은 깔끔하게 무시했습니다. 아, 뭐 이거 하루 이틀은 아니죠. 하루 이틀 아니잖아. 자, 세틀라이트 위성 사진이 익스포즈 발견했다 혹은 드러냈다. 비밀 노스코리아의 비밀 미사일 팩실리티 시설을 그리고 비밀 북한 미사일 시설이 익스펜션 늘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부수겠다고 약속해놓고 오히려 늘리고 있는 거죠. 미사일을. 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친구 이 김정은이라는 친구가 아주 그냥 대단한 여성이네요. 거의 연금술사죠. 뭐 약간 분명히 핵에 관련된 정보를 다른 나라가 주어지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 핵을 만들었는지 무슨 어떤 자원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주 신기한 녀석이네요. 근데 시설을 늘리고 있죠. 게다가 아 whatever 무엇이든 힘이 얘기하는 것 관해서 그의 욕망, 의 욕망, 뭘 향한 욕망, 디뉴클리어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 즉 비핵을 향한 욕망이 어떤 것이든 얘기했던 간에 북한은 continues 계속하고 있다. to produce 생성하고 deploy 배치하고 있는 거죠. nuclear armed 미사일을 대단하네요. 아무튼 이걸 봤을 때 저는 이제 이 사진을 보고 진짜 역시 김정은은 김정은이다. 우리의 역사는 계속해서 같은 것들을 보여주었지만 솔직히 미국이나 한국이나 기획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고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야. 장면이 전 솔직히 괜찮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속으로는 이것 또한 실패하겠지 라고 생각은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이 장면이 인상이 깊었는데 결국은 무산이 됐죠. 일입니다. 뭐 아무튼 저도 요거트를 이제 다 먹었으니까 슬슬 게임을 해야겠어요. 게임이 하고 싶네. 아무튼 여러분 또 제 유익한 노가리 유익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씨부리는 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즐거우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바로 이어서 할 게임 아마 스카이림을 할 것 같은데 그 게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